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동빈 기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60에서 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이 확보가 된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3 내란 사태 비선기획자로 지목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경찰이 그를 체포 당시 압수수색한 수첩에서 나온 건데요. 예. 경찰에 따르면 워낙 이제 파편적인 내용들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의 실질적 조건을 의도적으로 갖추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에서 경찰이 발표를 한 건데 조각조각의 단어들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수첩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경찰도 아. 밝히고 있지만요. 근데 아무래도 북측 공작 정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적국과의 전쟁을 유발한 외환죄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도 이거를 혐의를 입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실제로 보고가 됐느냐, 그런 내용인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예,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단어 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들어 있었습니까? 또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이 확보한 수첩에는 국회를 봉쇄한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적혀 있었고, 네. 이들을 수거하라거나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체포를 넘어서 사살까지 계획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내란 목적의 살인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 사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본부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네. 우 본부장은 사살이란 표현도 있냐, 이런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또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사발령 문건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문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계암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의 별도의 비공식 조직인 수사 2단, 이것이 실제 인사발령 문서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금 12.12 군사반란의 하나회 같은 조직이 노상원이 만든 수사 2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조직이 그러면 계엄이 만약 성공했었더라면, 쭉 갔었더라면 정식으로 인사발령 날 수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사발령 문서로까지 확인된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순봉 기자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어제 그 경찰 브리핑 상황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국가수사본부가 기자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해줬던 뭐 NLL 북의 공격 유도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또 질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국면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첩에.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일단 거죠. 수거의 대상은 누구예요?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뭐 이런 네, 뭐 사람들이라는 판사 거죠? 이름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실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일부 실명도 음. 들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이제 체포를 하느냐 마느냐, 예. 뭐 체포를 지시를 했느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네. 아예 단계가 좀 넘어간 거죠. 사살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계가 좀 넘어갔다라고 보이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뭐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어렵다,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체포하는 거하고 자국민을 사살하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사살이라는 건 발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지금 간다고 하면, 물론 체포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사살이라는 이야기까지 거기 담겨 있었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다면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보이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 때문에 외환죄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 NLL에서 북공격 유도. 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죄보다도 외환죄는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주목되는 게 이 외환죄를 적용하고 있는 형법 92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과 통모해서 이제 외국하고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이게 전단을 열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전쟁이 열리도록 그런 가능성을 주게 하는 그런 예. 행위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단을 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준비만 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준비만 해도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거니까 예. 내란도 당연히 이제 사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지만 외란은 더 강하다, 외환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실행하려고 한 것만으로도 외환죄가 된다.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이제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그 단어들만 많이 적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고 예. 경찰이 일부 조금 빨리 발표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네. 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들로 추정을 해보자면은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고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을 보낸 곳에 원점을 타격한다. 아니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방법론이 이 두 가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북의 공격을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했었다. 현재까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다만 이 내용까지는 경찰이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부터의 쟁점은 노상원 씨의 수첩은 나왔고 수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수첩이 실제로 김용현 또 뭐 윤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돼서 이 수첩을 바탕으로 실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노상원 머릿속에 어떤 망상 같은 거였던 건지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란 혐의에 더해서 외환 혐의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가능성도 일단은 넓어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점들도 좀 있는데 이 외환죄 적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좀 읽어들었는데 외국과 통모하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상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 외국과 통모하여인데 북한이 외국인가? 네, 이건 뭐 여러 번 이제 항상 뭐 반복적으로 많이 법리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헌법은 기본적으로는 북한도 그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통모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같이 모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북한하고 모의한 거를 입증할 수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통모라고 보긴 좀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도발을 해가지고 네, 공격을 유도한다. 이끌어내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통모가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좀 갈리는데 이런 과정 정도도 통모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하도록만 해도 이걸 통모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거는 뭐 통모로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환죄 적용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추가적으로 네. 좀 곁다리로 짚어볼 만한 게 어제 수사기관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북파 공작 부대 있잖아요 HID 네네.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영화 실미도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이 HID를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북한에서 보낸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공작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됐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HID가 그 이후에 증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로 체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까지 그 논의를 했던 건지 준비를 했던 그 건지 수첩에는 HID란 단어는 없대요. 현재까지는 경찰 발표는 없습니다. 경찰 발표에는 없어요. 저는 그 이제 HID에 관련해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판교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거 네. 하나랑 그다음에 인민군복을 뭐 몇 달 전인가요? 60벌 예, 정도 뭐 구입하는, 60벌 네. 샀다는 것까지는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도 좀 물어보니까 네. 물론 이제 긴급하게 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의심은 되는데 북한 군복은 원래 HID가 좀 갖고는 있다라 그래요. 아, 그래요? 평시에도 왜냐하면 이게 북파 공작 부대다 보니까 예.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네. 뭐 의문점들을 좀 수사로 밝혀야 될 것 좀 더 같습니다. 밝혀줘야 될 것 예.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노상원 도대체 그 사람은 뭐였나 굉장히 궁금해요. 투스타 출신의 불명예 이제 퇴역을 한 6년 전에 군대를 떠난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점집을 운영했다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그렇게 신망을 얻고 계엄의 기획자가 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2부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사성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 초대를 했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그 수첩에 담긴 내용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현재 윤 대통령 송달 간주. 예,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 개시한다라고 보낸 그 서류 윤 대통령이 계속 안 받았거든요. 예. 어제 결국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 통보서를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송달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재판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발송 송달이라고 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되고 배달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법리인데요. 따라서 오늘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 8일째 이제 문서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관 6명이 모두 모인 평의에서 이제 강경책을 내놓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라 안내도 그대로 절차는 진행됩니다. 예, 예. 지난 18일 이제 만 64세 윤 대통령 생일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 지지자들이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화환은 받은 것으로 전해져요. 아, 화는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환은 받은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면서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공수처는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고 네네.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지 요거를 또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한 2번 보냈는데도 출석 불응하면 네. 체포하잖아요. 그런 이제 명분이 서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3번 더,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체포로 갈지 안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체포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 고민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5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10시. 출석한다 안 한다 아직 입장 밝힌 건 없습니까? 네, 윤 아직 없고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예측은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박순봉 기자. 네. 일단 헌재 그 심판 개시 관련된 서류는 뭐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헌재 심판은 그대로 가기로 했고 이 수사 출석 요구 요게 문제네요. 네. 그런데 그 이제 헌재에서 그렇게 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도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준비기일은 27일을 원래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 안 나오면 또 연기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1차 변론기일에는 또 윤 대통령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본인이 꼭 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론 이런 중인데? 식의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 매번마다 불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간 끌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25일에 안 나갈 걸로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을 먼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게 큰 틀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는 한 트랙이 있고 그 형사 처벌, 그러니까 수사라는 한 트랙이 네. 있는데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게 이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낸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먼저 강제 수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히 수사에 불응할 거고 그나마도 만약에 응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먼저 응한다라고 하면은 탄핵 심판에 먼저 응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기조로 보자면요. 그걸 근데 그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는 거고 사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좀 전망들이 여권 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게 음흠.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방금 말씀을 해드린 대로 헌법재판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거 이걸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이 수사 상황이 헌법재판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되고 구속이 네. 된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시름을 덜게 되죠.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 갖게 되고 이 탄핵 심판 결정도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상황은 좀 미뤄둘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익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게 일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탄핵 반대잖아요. 네. 탄핵 반대. 그런데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본다는 속내는 뭔가요? 그렇죠. 이건 명시적인 얘기는 아닌데 속내라고 표현하신 게 딱 맞는데 일단 이런 내용을 좀 짚어드린 적도 있는데 국민 감정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면은 그 화면이 뭐 영상, 뉴스 같은 것들로 보도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단계로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중도층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뭐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는구나 이런 이제 감정이 좀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탄핵 요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으로 향했던 화살이 윤 대통령한테 다 돌아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처벌받는구나 하고 이제 감정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들인데 여러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해서 인상적인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5%대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 10% 초반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다들 의원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요. 대통령 지지율? 네. 그런데 어. 이게 뭐 조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나오지는 예, 않고 예. 있는데 체감한다라는 거예요. 지역에 가보면은 어. 그때 당시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그때는 얼굴을 못 들고 다녔고 예. 그다음에 지지층들이 다 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요새는 지지층들이 그래도 뭐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해주고 약간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있는데 이게 어. 그때랑 바닥 민심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 이번 안건이 더 심각하다라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내면서 보수 지지층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또 원치 않는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진 않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 상황에서 예, 예. 윤 대통령이 체포 내지는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이 지지층들이 지금도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지지층이 더 결집할 것이다. 완전히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그럼 때문에 중도층의 분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지층은 또 결집할 수 있고 두 가지 포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되면 당연히 탄핵 심판이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 다만 또 구속이 되면은 더 합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이걸 이제 권리나 사고로 볼 거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입장들이 좀 다른데 해석들이 네네. 분분하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제 권리나 사고로 주장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도 좀 유리한 포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박순봉 기자가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 취재해온 내용 정리를 해주셨어요. 잠시 후에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더 풀어보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한덕수 탄핵 소추? 오늘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여길 것 같아요. 네, 내일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곳이 저 대통령 관저라면 오늘은 여기 같아요. 예, 민주당이 예. 오늘까지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예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렇습니다. 확정입니까? 예, 확정입니다. 그 쌍특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총리실은 최대한 이 시한까지 고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유는 뭐 야당 중심으로 통과된 법안이고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처음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좀 합의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까지 요구한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숙고해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인 24일은 넘기는 게 확정인데
일주일 더 고민해서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위기는 좀 느껴져요? 그분이 네. 지금으로서는 현재 예상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검 선포냐 들면 거부냐 아직 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 헌재 재판권 충원 문제라든지 예. 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 전체적인 상황과 뭐 일정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그래요. 제가 취재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 예, 아직 예. 이제 확정은 아니고 분위기인데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좀 할 분위기가 좀 강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은 나눠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은 좀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조건적 거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위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독소 조항 있다 하는 부분. 이걸 여야정 협의체에서 좀 제거해주면 수용을 할 수도 있다. 음.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일단은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거. 네. 원래 세 번째 특검 안에서는 민주당이 넣었던 건데 그걸 이번에는 뺐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시 넣어라.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이 이거 협의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고민한다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